삼성전기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5.44% 오른 20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많은 뉴스에서 삼성전기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네. 사실 52주 신고가 수준이 아니라 상장 이후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아왔나요? 네, 지난해 3월 19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던 날 삼성전기의 주가는 8만 1,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약 10개월 만에 150%가량 상승한 거고요. 3월 19일 당시 삼성전기의 이제 시가총액은 코스피 기준 27위였는데 지금은 한 계단 올라온 2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조용히 무섭게 상승을 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줄여서 MLCC라고 하는데요. 네. 삼성전기의 주 수익원인 MLCC 사업이 올해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MLCC는 이제 전력을 저장했다가 반도체 등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TV와 스마트폰, 전기차 등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면 MLCC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IT 경기가 살아나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잖아요. 증권업계에선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2억 7천만 대에서 올해 6억 7천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삼성전기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출하량도 6억 7천만 대로 늘어나고 지금 업황 기대 이런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중화권에서도 또 공격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올해부터 전기차, 자율차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전차 장치용, 줄여서 전장용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가 약 1,000개 수준인데 자동차에는 한 3,000개에서 8,000개 정도 MLC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신 전기차를 기준으로는 한 13,000개 안팎, 차세대 자율주행차 기준으로는 한 15,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하면 MLCC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아직은 MLCC 가격 인상 소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다만 삼성증권은 올 3분기부터 MLCC 공급 부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가격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이제 살펴보니까 지난해부터 좀 꾸준히 상승을 해오던 종목인데 네, 이미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신규 투자자분들은 지금 상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전기를 언급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곳은 일본의 무라타인데요.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제 무라타는 세계 MLCC 시장 점유율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요. 무라타에 이어 삼성전기는 23%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무라타 역시 MLCC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NH투자증권은 최근 두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 이 PER을 따져보면 무라타가 26.5배 정도 되고 삼성전기가 17.1배 수준 정도 된다면서 삼성전기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삼성전기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이제 16.8%, 8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전분기와 비교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재고 조정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연간으로 보면 대신증권은 이제 삼성전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실적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58.9%, 38.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일단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또 연간 실적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사고 있는지 수급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해 3월 19일 이후 어제까지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49억 원, 821억 원 정도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되고요. 반면 개인은 5,21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올 들어 어제까지 외국인과 개인은 삼성전기에 각각 768억 원, 802억 원의 자금을 넣었고요. 기관은 1,544억 원가량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도 잠정 집계치지만 외국인은 자금을 넣은 한편 기관은 자금을 빼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일 수 네. 있는데 최근 우리 시장 이제 수급 패턴을 보면 기관이 계속해서 매물을 빼고 있거든요. 뭐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패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겁니까? 네, 최근 기관의 흐름을 보면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연기금도 계속
계속해서 자금을 빼고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보다 직접 투자를 택하면서 펀드를 환매하고 있고요. 운용사들은 이제 펀드 환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기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잠시 수급으로 이제 주제가 넘어갔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삼성전기 돌아와서 목표 주가 확인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 증권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18만 5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삼성증권은 23만 5천 원, 현대차증권은 2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조용히 또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